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책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왜 이 책을 이렇게 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음, 아주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회피일 수도 있어요. 회피.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으로 저희를 활용할 때 좀 어떤 필터링의 어떤 기준으로 좀 쓰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이 뭐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오래오래 주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저희가 뭐 갑자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주식을 뭐 몇 개월 쉰다거나 뭐 그래서 뭐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어떤 내용들을 어떤 기업을 이렇게 이 회사가 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좋은 회사를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도 이게 진짜 좋은 회사인지 좀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너무 좀 순진한 것이죠. 주식시장에는 사실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모르고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저 역시 그럴 가능성도 높고,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자신이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것. 그러한 어떤 내용들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비판 없이 검증 없이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지금 사실 뭐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증권 방송이라든지 기자들이 쓰는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의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이 많은 어떠한 정보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 책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유튜브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회원분들 혹은 회원이 아닌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많은 어떤 정보들을 얻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에 시황은 그냥 코스피 지수 하나만 일단 당분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어떤 신문 기사 이런 거 다 끊고 책과 사업 보고서 혹은 뭐 증권사 리포트 정도 요 정도로 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한번 시간을 보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가 길고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주가 움직이는 그 가격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루가 금방 가거든요. 근데 하루가 금방 갔지만 막상 내가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흔들리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피이자 저 편하자고 뭐 제가 편하자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책들을 읽었을 때의 보상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 이것만큼 큰 보상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은 세스 클라만의 안전마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어, 그
요거를 먼저 좀 활용하세요. 그 회원분들 중에 저희가 책 이야기를 일단 요렇게 좀 많이 놔뒀거든요. 뭐냐면 영상이라고 한 것 있죠? 카페 보면 영상이라고 여기 한 부분, 요 부분. 네, 보면 뭐 기초 강의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몇 개인가요? 45강짜리인데요. 1강부터 45강짜리.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다 있습니다. HTS 주식 투자 매매하는 방법부터 뭐 캔들이 뭔지, 이동평균선이 뭔지, 기본적 분석은 뭔지 쭉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룹니다. 서킷 브레이크 뭔지, 공매도의 역사, 교환사채, CB, BWR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쭉 다 설명을 기초적인 어떤 강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보 12주 도전기라는 요 내용을 보면 이것도 12주인데 1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하나의 강의에 뭐 여기 보면 10주차에 보면 6강이 있고 뭐 그래서 이것도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회원분이랑 직접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 제주도 사무실에서 회원분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쭉 보면 이것도 역시 많아요. 뭐 차트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의미들. 그러니까 이건 저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좀 큰 어떤 의미로 뭐 주식과 원유, 금, 채권, 경기 흐름을 뭐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가치 투자 입문자용으로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야기,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최적의 뭐 주식 타이밍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쭉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시고, 이게 사실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는 없죠. 근데 다만 아주 기초적인 어떤 내용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과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한 부분인데요. 주가를 EPS로 나눈 것인데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거 보기 힘들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뭐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고스톱을 칠 때 고스톱 룰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적어도 이게 고스톱 화투에서 이게 1자인지 2인지 3인지 읽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쌍피를 버렸네, 혹은 뭐 저도 사실 고스톱 칠 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청단을 하려고 하네, 고돌이를 하려고 하네, 뭐 흔히 뭐 고돌이 비상이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고돌이 비상인 상태에서 내가 고돌이를 밑에 깔아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일단 룰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룰은 적어도 그 룰이 차트가 될 수도 있고 기초적인 어떤 회계의 어떤 내용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철학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 세계 타짜라고 하는 아주 선수들이 쓴 책들로 공부하자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한 획을 걷던 전설적인 어떤 구루들, 전설들이 심혈을 기울여 은퇴할 때 썼던 책들, 이런 것들은 꼭 봐야죠. 우리가 이왕 고스톱을 할 거면, 칠 거면 적어도 룰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룰도 모르는 상태에서 타짜 세계에 들어오면 뭐 답이 없죠. 그죠? 누가 옆에서 쌍피를 슥 밀어줘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꼭 좋은 책을 꼭 많이 다독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런 영상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녹화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주식 투자 이제 단편적으로 책도 좀 소개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이런 내용을 썼죠. 2018년도에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했던 내용 책들 있죠. 이런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책들. 여기 있는 책들은 뭐 투자, 매매, 혹은 뭐 철학, 뭐 심리 이런 책들인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은 한 번 더 좀 소개를 나중에 또 해보고 싶은데 어떤 회계에 관련된 이런 책도 있고,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윌리엄 오닐이 쓴 책, 이 책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명한 투자자, 이거는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은 몇 분들이 이제 회원분들이 좀 도전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한 책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 책은 더 어렵죠. 번역이 이상해서. 근데 이것을 읽으려면 좀 기초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좀 주식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책들을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첫 번째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건 지금 없는데,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 앞에 생략된 단어가 만화로 보는이었나?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인데요. 아주 쉽게 철학을 딱 설명해 놨어요. 이건 너무 좋아요, 이 책은. 그래서 꼭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것은 적정 주가 구하는 공식이라는 소제목이 있고, 책 제목은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그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치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이런 것이구나. 생각보다 쉽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이 책은 그렇다면 그 가치 투자 그 적정 주가라는 것을 구할 때 공식이 있었네. 근데 공식이 너무 쉽네. 뭐 1분이 뭐 한 30초 만에 계산이 되네. 이거 너무 쉬우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91년도에 나와서 한국에서 좀 이제 알려진 지는 2000년 초반이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 저 역시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뭐 너무 쉬운데 왜 잘 안 되지?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준 책인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하게,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럼에도 쉽지 않구나 라는 것. 근데 이 책은 절판이 됐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예전에는 이 책을 저도 그러니까 한 챕터의 복사본으로 몇 개를 봤다가 나중에 한 번에 이제 이걸 봤는데,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되어서 요 링크에 들어가면 이 책을 이제 다운 받게끔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링크를 걸어드렸기 때문에 요거 눌러서 한번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책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소개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아주 주식의 아주 고수가 그러니까 소규모로 강의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10명 혹은 5명,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입 직원한테 아주 고수가 모아놓고 A부터 Z까지, 기초적인 A부터 Z, 주식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빠르게 설명하는 느낌. 그래서 이 무거운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다 깊은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그걸 빠르게 지나가고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으로 내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매우 좋아요. 매우 좋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많아서
무언가를 좀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제가 좀 기억나는 것들을 저도 주말에 좀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 정도를 이제 소개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해보면 이 삼성전자를 적정 주가의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격을 구해봤더니 가격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정 가치가 구해졌다면, 그러니까 그 기본 이 적정 가치가 상당히 정확하다면 왜 주가는 이 적정 가치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일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이 책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랬습니다.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명확한 사실은 증권 가격은,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특정 시점에서 주식 가치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설명할 내용도 없겠지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가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이 적정 주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순간의 어떤 가격은 기업 가치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적정 가치, 이 적정 주가, 이 가치 투자, 이런 것은 또 뭘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보면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이게 표현을 해보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인내를,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매수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잠시만요.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인이라는 요소가 있죠. 이게 뭐냐면 철저한 가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이 45,000원이 적정한 가치다라고 구했다면, 지금은 이 삼성전자가 45,000원을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기 전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 그리고 이 45,000원이라는 가격을 만들 때 충분히 보수적으로 할인을 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좀 할 내용이 사실 너무 많아서 무언가를 딱 이렇게 찝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를 하나 소개해 보면, 이 책에 보면은 가치 투자와 역발상이라는 게 있어요. 역발상.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역발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념일 텐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우냐?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은 뭐냐면, 가치 투자는 본질적으로 역발상이다. 소외된 증권들은 저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선호되는 증권들은 반대다. 굳이 정의하자면 대중이 매수하는 것이 선호되는 것이다. 선호되는 증권들은 이미 낙관적인 기대에 의해 가격이 올라 있고, 이런 낙관적 시각하에서 훌륭한 가치를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최근에 인기 있는 애들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이유, 그러니까 그런 인기 있고 기대가 반영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은 충분히 할인되어 적정 주가, 할인된 가격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 적정 주가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 정도면 소외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거꾸로 생각해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 것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소외되어 있고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이런 회사들에서 더 큰 어떤 기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매수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언제 자신이 어떻게 옳다고 증명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싼다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봤을 때 나는 이 회사가 한 5만원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싸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싸다 비싸다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은 이 책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적정 주가라는 것과 현재 가격이 비교했을 때 이 적정 주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2,000원인지 5만원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할인됐다면 한 3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할인됐다면, 이게 42,000원이든 5만원이든 정확하진 못하지만 충분히 할인이 많이 됐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회사가 5만원 정도가 적정 가치다라고 판단을 해서 5만원이 떨어질 때 매수해야지 라고 했는데 5만원을 떨어뜨리고 48,000원을 깨고 44,000원을 깨는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5만원을 극복하는 데까지 한 두어 달 이상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생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한참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한 판단이 잘 된 것인가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생기죠. 근데 그런 흔들림을 딱 붙잡으려면 이 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들은 이 5만원이 적정한 가치라고 했을 때 이 5만원을 깰 때 1차 매수를 했고, 만약에 이 회사가 조금씩 더 떨어지면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해야지 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2차 매수, 3차 매수를 꺼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꺼리게 되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분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이라면 아예 1차 매수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한 번에 이렇게 5만원에 덥석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한 10에서 한 15종목을 분산 투자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상의 종목을 보유하더라도 20개, 30개를 보유하더라도 이 저자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기업에서 조금 아는 것보다 조금 작은 어떤 포트폴리오로 많이 아는 것, 한 종목을,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요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잘 아는 회사 10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한 종목에 10%를 매수하는 거죠. 그때 이 매수할 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떨어질 때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좀 두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3%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중간에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사실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고, 사실 어려운 내용들도 더 많아요. 그리고 예전 책이기 때문에 분명 조금 불편하게 읽혀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읽어보면 좋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많은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번 주에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링크, 카페에 보면 링크 여기서 들어가시거나,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책. 지금 당장 회계 공부 시작하라. 좀 나온 지는 좀 된 책인데요. 사실 고민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에서는, 가치 투자 전략이 그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 그 가치 투자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도 뭐 어렵지 않구나. 라는 시작을 했다가,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읽고, 겸손해야겠다. 그리고 제대로 조금씩 더 진지하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스톱의 룰을 알기 위해서는 회계라는 어떤 막막한 이쪽의 세계에 좀 발을 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붕괴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 좀 이게 손이 안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 책을 첫 번째로 하기보다는 지금 요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뭐냐면 좀 쉽고 재밌게, 이게 제가 예전에 저희 직원들한테 처음에 오면 꼭 읽어라는 책 중에 하나였긴 했는데요. 이 뭐라고 할까요? 회계에 대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좀 느낄 수 있게끔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냥 회사를 보는 관점이 이런 거구나. 그냥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좀 다리를 놔주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뭐 회계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실제 실무와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책들을 이렇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땅 해서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음 책을 또 읽습니다. 쭉 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모르는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몇 개의 책들을 계속 이제 다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게 이해가 돼요. 이 당시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쭉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게 해소되는 어떤 그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끝까지 읽는 과정에서 중간에 막히는 부분을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책한테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고요.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고 다음 책으로 보고 쭉 보다 보면 나중에 그 어떤 이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왁구가 이렇게 탁탁탁 들어맞게 이렇게 중간에 뭐 하나가 비어있던 것들도 나중에는 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책 보고 주식 공부라는 것이 학창 시절 공부랑 마찬가지이죠. 쉬운 게 없고요. 한 번은 어려운 과정을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다독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회계 관련한 책을 한 20권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한 뭐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으면 1년에 50권 정도를 읽겠지만, 한 2주에 뭐 한 권 정도 읽으면 한 20권 뭐 내외로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1년에. 근데 요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카페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 있죠. 여러 가지 뭐 철학에 대한 거, 차트에 대한 거, 이런 책들과 같이 좀 겸해서 이렇게 1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이 어차피 다 이렇게 저희 회사 이름처럼 평생이라는 단어처럼 거의 죽기 전까지 난 하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한 번은 넘어가야 될 숙명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많은 책들을 보는 게 핵심인 것이니까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될 어떤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회계 공부 처음부터 지금 당장 시리즈죠. 지금 당장 회계 공부 시작하라. 이거를 다음 주에는 한번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거 보기 이전에 아까 그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을 보셔도 되고 여기 기초 강의, 초보 12주 도전기 뭐 이런 것도 봐도 되고 여기 캔들 차트 바이블 보면 이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나온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좀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내년까지는 시장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안 좋아질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고민하시지 말고 책 보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 보고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을 적정 주가를 실제로 구해보고 그것을 조금 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책으로서 해소해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년 내년 추석까지 한번 좀 재밌게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최대한 뭐 책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예,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